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4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2개 남았는데 19번, 20번이죠. 19번은 좀 쉽고요. 20번은 좀 어렵습니다. 1323번이고 아주대학 문제입니다. Korea will not advance 진전하지 못할 거다. In getting what? It wants죠. 여기가 getting의 목적어가 되면서 동시에 이 want의 목적어가 흔적자리죠.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빨리 진전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 Unless Korea make it. it는 가목적어고요. 뒤에 있는 대절이 진주어예요. 대절을 뭐뭐하게, 우리말로는 하게 그러지만 make는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C번이 답이죠. clearly 쓰면 안 되고 clear 써야죠. 뭐뭐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뭐하게라고 해석하지만 대절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만들지 않는 한 이렇게 되는 거, 명료하게 밝히지 않는 한 그 농업시장이 will become open, 열린 데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개방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목적어 다음에 오는 목적표는 형용사로 쓴다. 이건 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내려가 보죠.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연습 문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연습 문제. 앞으로도 뭐 또 나오겠지만요. 맞는 걸 골라라 이런 거죠. 그는 애를 쓴 거죠. pull 땡겨 갖고요. the string은 끈인데 보통은 끈이니까 가느다라겠죠. 보통 현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줄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이 타이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는 그 줄을 단단하게 당기려고 했었다. 우리말로 뭐 그럴 듯해요. 타이틀리 써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리. 근데 아니고 여기에 맞는 거예요. 여기 맞는 거예요. 일단 맞는 거 그 정도 해두고요. To teach young kid. 이거 안 되죠. kid는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s가 붙어야 되겠죠. 이건 그냥 안 되죠. s도 안 붙었고요. young kids가 될 거고요. patience도 안 되겠죠. patience는 불가산 명사예요. 인내라는 불가산 명사. 직장에 빠진 absent from이겠죠. must be punished 벌 받아야만 한다. we can afford afford는 무조건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안 되죠. nowadays 레스토랑에서 먹을 여유가 없어. 우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죠. nowadays. 자, 형사 부사의 선택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댕겨서 팽팽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므로 타이틀은 목적격 보호로 형사가 맞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해 놨더니 이게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친절하게 이번엔 또 좀 친절하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질문을 바꿔보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고쳐놨습니다. 내려가 보죠. 쉽지가 않아요. 얼핏 보면 쉬운데. 자, 우선 당겨서 타이트한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게 맞는데, 자, 비슷한 예문을 보죠. I painted the door red는 우리는 문을 빨갛게, 부사로 이렇게 빨갛게 칠했다. 빨갛게. 이게 빨간 상태가 되게 칠한 거지. 뭐 빨간 방식이 어디 있겠어요. 빨간 방식으로. 이건 형용사니까 당연히 레드 쓰는데 우리말로는 빨갛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직역을 하면 나는 칠을 했고 문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문을 당겼고 결과적으로 문이 열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은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메이크 유형의 이런 걸 메이크 유형이라 그래요. make가 상태를 변화시키는 변화형 동사로 대표적인 거죠.
변화형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turn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변화형 동사인데 아무튼 변화형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럼 더 내려가 보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지 할 수 없죠. 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자, I pull the string. 타이틀은 맞고 타이틀리는 틀린다는 거예요. 자, 우선 타이틀은 부사와 형용사 다 쓰여요. 부사, 형용사.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타이틀리는 부사로만 사용이 돼요. 부사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 타이틀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부사로 쓰이는 타이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우리말로는 줄을 단단히 당기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타이틀리, 단단히. 이렇게 타이틀리 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서는 pull, 뭐뭐 타이틀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행위나 당기는 행위가 타이트하지 않아도 사실 이게 현이라면 살살 당기겠죠. 살살 당겨도 현이라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살살 당겨도 결과적인 상태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줄을 당긴다면 살살 당기겠죠. 거칠게 당기면 끊어져요. 살살 끊어지지 않게 살살 당기는데 결과적인 상태는 살살 당겨도 살살 천천히 당겨도 결국은 타이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타이트는 형용사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resultative adjecti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I pull the string, forcefully는 강력하게, 억세게, 강제로, 세게 이런 경우라면 forcefully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끊어지든 말든 감수하고 당긴 거예요. 줄을 강제로 당긴 거예요. 가는 줄이겠지만요. 강제로 당긴 거예요. 편어줄 부서지든 말든 강제로 당긴 거라면 되겠죠. 끊어지는 걸 감수하고 하면 되는 거죠. 요럴 때라면 forcefully 같은 건 돼요. 자, 그런데 또 내려가 보죠. 뭐 더 봐야지 할 수 없어요. 내려가 보면 I iron the shirt smoothly가 있고요. 또 하나는 I earn the shirt smooth가 있어요. smoothly는 I iron the shirt in which the action of ironing 하는 방식이 부드러웠다는 거, 다리는 방식이. iron the shirt 따르고 결과가 was that the shirt was smooth. 다린 결과예요. 보통은 우리가 매끈하게 셔츠를 다렸다 그러죠. 우리말로 매끈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매끈한 상태가 주름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 주름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뜻으로는 스무들리는 곤란한 거예요. 결과니까. 자, 만약에 we are pulling the rope라면 rope hard예요. hard는 여러분 hardly는 전혀 not의 뜻이니까 hardly는 논입니다. 여기서 hardly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hard는 단단하니면 형사고 단단하게면 부사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부사예요. 이건 당기는 방식을 묘사하는 거예요. 로프는 당겨도 진짜 안 끊어지고 안 단단해져요. 결과적으로 단단해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프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당겨도 이거 거세게 당겨도 안 끊어져요. 안 단단해지고요. 형사 하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겨서 로프가 단단한 상태가 되게 하다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가 부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shut the door tight. 문을 단단히 닫으라. 우리말로는 단디. 저는 단디가 좋은데 단디야 그러면 야, 문 단디 닫아라. 사투리죠?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와서 다 고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쳤어요. 단디 닫아라. 사투리가 좋아요. 여기서 타이트는 부사로, 아까 부사로도 쓰인다 그랬잖아요. 타이트가. 근데 이거는 단단한 방식으로 단호하게, 안전하게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말과 상관없이 영어로는 닫는 행위의 결과로 문이 타이트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단단히 뭐 이렇게 부사로 쓸 것 같아요. 이 단단히 그래서 이게 부사인데 단단히 닫아라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닫는 행위의 결과로 문이 타이트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잘 고쳐낸 애 비면 patience 불가사명사고
영키즈 S 붙여야죠. 가산명사니까. absent from이고요. upward to부이죠.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국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새로운 유형이 나오죠. 31-1-1이에요. 시제에 관한 문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사와 형용사 구분 중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쓰이냐, 그런 경우가 많느냐, 그걸 물어본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건 새로운 유형이에요. he could remember. remember가 회상동사이면 ing 쓰죠. 길을 따라 걸었던 기억이 나요. 사고 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근데 C번이 답이네요. 왜? 이거 could remember,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얘기고, 여기도 couldn'이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 기억 자체는, 사건 자체는 기억이 안 나요. happened가 돼야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happened를 써라. 이거 쉽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문제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18세기에 내셔널리즘 began to take form. 이건 좀 어렵네요. take form이. 일반적으로는 take form이 맞고요. 그 정도 해두고 일단 넘어가죠. 모든 현대의 운동으로서. 선두주자는 many parts of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군인들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들이나 시인들, who seek. 그게 답이죠. 이 단어가 없는 단어니까. 없는 단어예요. 그냥 sought 써야죠. seek, sought. 없는 단어니까 뭐 확실하게 틀렸죠. 고대의 옛날 전설. 반쯤은 잊혀진 폭송들과 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the soul of the nation, 국가의 영혼을, 정신을 찾고자 추구했던 그런 거죠. 이게 좀 르네상스 때 그런 이후의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설명을 더 하죠. 우선 이것도 이상하게 나오네. 우선 이 take form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이 쓰는 게 take form이에요. 형태를 갖추다 이런 뜻일 때는 관사 없이 그냥 무관사로 불가산 명사로 써요. to begin, develop, start, exist, to be seen 이런 뜻이에요. 근데 take a form은 모양이 잡히다 또는 뭐뭐의 형식을 취한다는데 보통은 take a form of 이하로 많이 써요. 뭐뭐의 형태. 그게 하나의 형태라면 어폼을 쓰고요. 그 형태라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태라면 더 폼을 쓸 수도 있어요. 폼은 양초평 명사인데 하나 주의할 건 우리가 컨디션의 뜻으로 쓰이는 거 있죠. in good condition, in good form. 그럴 때 불가산 명사로 사용되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take form, 요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undoubtedly have 플러스 pp죠.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인가 2학년 되면 중쯤 되면 맨날 배워요. have 플러스 pp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주어라고 외웠습니다. 왜 have 쓰는지도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나요? 누가 꼬마가 과외 가리키는데 선생님 현재 완료는 왜 have pp를 씁니까? 왜 have pp를 씁니까? 하고 물으면 막 그냥 쓰는 게요. 그렇게 쓰는 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일단 처음에 영어 배울 때는요.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외우는 게 최선이에요. 다만 영어가 좀 늘고 이것저것 좀 알려고 그러면 왜 have를 쓰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greatest learning comes from asking the right,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위대한 발견이 나온다. hardest, 가장 어려운 질문은 바른 답이 없어요. But they are important steps on the path, road, way. 마찬가지야. path, road, way to understanding.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야죠. 뭐하는 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자, 답은 A번이죠. 현재 완료. 무조건 have 플러스 pp. have ing는 없어요. 영어에 이런 결합은 없다는 거예요.
path to나 way to나 다 ing, 예로 가는 길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제가 그러면 여긴 설명을 안 해놨는데 현재 완료의 의미상의 용법 첫 번째를 배워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그럼 왜 완료는 have를 쓰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된다고요? 설명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사실상 제가 뭐 이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 I lost my watch를 보죠. 이건 과거형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한 현재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무관하다는 거는 무관할 수도 있고 유관할 수도 있어요. 거의 관심 없어요. 시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찾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now예요. now예요. 여기가 now예요. 그러면 내가 시계를 잃어버린 사건이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리고 난 바로 직후에는 어떨까요? 바로 시계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무관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찾았으면 있을 거고, 쭉 못 찾았으면 XXX 못 찾았으면은 지금도 없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과거예요. 현재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예요. 자, 그러면 I have lost my watch는 지우고 가보죠, 다시. 요거는 이런 거예요. I have lost my watch는 있으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시간이 현재 시점과 연관성이 갖게 된다. 연관성이 있다 have예요. 있다. 연관성이 있다 have. 지금 연관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have가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뭔 소리냐? 과거까지는 똑같아요. 시계를 잊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떤 상태가 발생이 되겠죠? 자, 동그랑땡으로 할게요. 하면은 동그랑땡 두 개로 할게요. 동그랑땡 두 개가 발생이 되죠. 즉시. 시계가 없는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상태가 have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어디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요런 동그랑땡 두 개의 상태가 동그랑땡 두 개 시계가 없는 상태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뭘 썼다? have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계셔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have to가 뭐뭐 해야 된다 뜻이라 그러잖아요. have to. must하고 뜻이 다르죠. 뭐뭐 해야 된다지만 이때도 왜 have가 쓰이고 이런 표현이 생겨나냐.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뒤에 조동사 가면 다 배웁니다. 자,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다. 중2 초쯤 되면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have 플러스 pp.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잊어버리고 시계가 없는 결과적인 상태가 지금 존재하구나. 그래서 결과적인 경우가 잃어버려서 지금 결과적으로 시계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시계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료를 뭐라고 얘기한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 시계를 잊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시계가 없는 상태가 지금이다. 나 시계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나에게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많네요. 할 수 없어요. 자, he broke his leg. 이건 그 다리가 부러진 사건이 있었대요. 다리가 부러졌다. 지금 어떠냐? 원칙적으로 무관한 거예요. 지금도 낫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은 나아서 멀쩡할 수도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걸 쓰면 he has broken his leg이면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 X로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X로 하죠. 다리가 부러진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존재한다예요. have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다리가 부러진 상태가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결과전에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게 결과적 용법이죠. 자, he has gone. he has gone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he went는 그가 가버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가버린 사건이. 근데 그가 가고 나면 어떤 상태가 발생이 돼요? 이건 별표를 표시할까요? 그가 가버리고 나면 그가 없는 상태가 발생이 되죠. he went면 그런 거예요. 근데 he has gone이면 가버리고 그가 없는 상태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고 없다. 라고 결과적 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he went는 그는 가버렸다예요. 어디 장소도 나오겠지만 보통. 근데 지금은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have you gone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넌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넌 지금 가버려서 없니?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질문은 틀린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가버리고 없니? 내가 누군데 그럴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안 보여? 나 안 보여? 지금 나한테 묻는겨? 이러겠죠. 자, 그럼 또 I have gone to the station. 이거 이렇게 나는 역에 go를 쓰니까 가버리고 없어잖아요. 넌 누군데? 지금 얘기하는 너는 누군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가고 없다 그러면 가버려서 결과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상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 가능하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예요. I have gone to the canteen. 여기 구내 식당이라든가 뭐 등등의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식당이라 그냥 했어요. We've gone to the canteen. 우린 식당에 가 있어. 식당에 가 있어. 가서 지금 없고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이고 전화번호를 이상하게 제 번호를 적어놨네. 이거 이 브로그에도 공개를 안 한 전화번호인데 여기 적어놓은 거 어떡할 수가 없네요. 뭐 넘어가죠. 아무튼 우리는 식당에 가 있다고 칠판에 적어놓은 경우는 괜찮죠. 글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완료의 경험용법을, 결과적 용법, 이제 경험용법이에요. 자, 경험용법은 he has broken his leg twice가 나오잖아요. 빈도부사가 나오면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 다리가 부러진 상태일 가능성은 적은 거예요. 이건 도표상으로 그려볼까요? 도표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now예요. 여기가 now. 여기가 now인데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 사건이 여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다리가 부러진 사건. 그러면 부러지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경험이 한번 생기는 거죠. 경험이. 근데 이게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그럼 경험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있다요. 있다 have.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 부러진 적이 지금 have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동그랑땡 두 개가 두 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과적 용법으로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어가 아니에요. 경험만 두 번 있는 거예요. 하야 뭐 그걸 갖고 그래. 난 두 번이나 다리 부러졌어. 두 번씩이나.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은 드물어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I've been a teacher. 이거 계속적 용법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계속 용법은 안 했군요. 여기는 지금은 컴퓨터 세일즈맨이야. 그럼 이 have been은 뭐겠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적이 있었다는 거죠. 적이. 자, 여기가 나오면 한때 요만큼 선생이 있던 적이 요렇게 있었던 적이 경험으로서 있어. 경험으로 존재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컴퓨터 세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내려가 보죠. 자,
I haven't to the New York 이렇게 됐으면 이게 빈을 쓰게 되면요. I have gone to 쓰면 틀리잖아요. 나는 뉴욕에 가고 없어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 빈을 왜 쓰냐 이거예요. 빈은 이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는 건을 대체해버리는 거. 건을 쓰면 가버리고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돌아왔다 이 뜻으로는 빈을 쓰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아니고 having gone and returned의 뜻으로 빈을 대체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I've been to New York은 난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고 나는 뉴욕에 가버리고 없어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앞에 사람한테 너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I've been to Japan 10 times already. 근데 이거는 난 10번이나 이미 가본 적이 있어. But I still don't speak much Japanese. 근데 일본어 잘 못해 이런 거죠. 이건 사건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어인 I의 자격을 표시하는 scene setter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경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실 위에 있는 경험용법이라고 해도 10번이나 가본 적이 있어. 그런 사람이야. 근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I've never been in Italy. 이것도 나는 한 번도 이태리에 있어 본 적이 투가 아니고 가본 적이고요. 있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을 쓰게 되면 맨날 to만 쓰는 거 아니에요. Have you ever gone skiing 또는 been skiing? 원래 go ing 그러죠. 뭐뭐하러 가다. 또는 go for swim을 쓰죠. go for swim. 수영하러 가다. 휴가를 가다. go on a holiday예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뭘로 바꿨어야 되지만 갔다 온 적이 없다니까 빈을 써야 되는 거야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ever가 자주 나오고 never, ever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안 쓰여도 ing나 for 명사 또는 on 명사가 따를 때는 굳이 빈으로 안 쓰고 gone으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적이에요. 자, 완료의 완료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완료의 완료용법은 의미가 없어서요. 완료의 인접성용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인접성용법을 주장합니다. 자, he has broken his leg 경험용법이죠. twice 나서. 그건 다리가 부러져 있어 결과적 용법이죠. 근데 he has just broken his leg 쓰면 다리가 부러져 지금 부러진 것도 상태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건의 완료 시점이 그래서 완료 시점이 지금과 가깝다는 의미에서 완료의 완료용법이라 그러는데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데 완료 다 완료인데 헷갈리잖아요. 완료의 인접성 용법이라고 고치는 게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깝다 이거예요. 방금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he just went out door 문 밖으로 나가서 근데 미국식 영어는 just는 그냥 현재 완료하고도 쓰이지만 과거시와 쓰이는 게 더 흔해요. just가 있는데 굳이 완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just는 둘 다 돼요. 그러나 just now는 just now까지 벌써 지금하고 바로 붙은 거예요. 이럴 때는 현재 완료 안 쓰고 그냥 came 과거를 써요. just now는 자체로 현재와의 인접성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중복되게 인접성을 현재 완료를 표시 않는다는 거예요. just now는 이걸로 뜻이 충분해서 그냥 과거로 쓴다. 저는 처음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요, 저도. just는 현재 완료나 과거하고 다 씁니다. just now는 무조건 과거하고 쓴다. 하고 외웠어요. 외우는 게 나쁜 거 아니라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냥 외우는 것도 좋아요. 단 영어 좀 늘려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ve been to the station.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평상시에 흔히 다니는 곳이므로. 여러분이 또 관사를 배우면 이런 은행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대학교에 있으면 도서관은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역은 그 동네 기차역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와도 유일하기 때문에 사회 정황상 보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서브웨이 같은 것도 서브웨이가 다 연결돼 있어. 더 서브웨이, 더 뱅크 이런 것도 다 더를 쓰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배울 건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관사 가서 배워야죠, 사실. 그런데 아무튼 안다고 치고요. 이게 맨날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이게 되겠어요? 건투 대신에 빈투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갔다가 온 게 경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녀왔다, 갔다가 왔잖아요. 이거 갔다가 왔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갔다가 온 거지만은 요거는 흔히 just까지 붙어서 막 도서관에 갔다 오는 길이야. 실제로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온 거예요. 평상시에 흔히 다니는 곳이므로 이 말 이해되겠죠? 가본 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맨날 다니는 곳인데 뭘 더가 붙었다는 거 맨날 가는 곳이에요. 당연히 완료의 인접성 용법이다 이런 얘기죠. 다녀왔다의 gone and returned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gone and 좀 올라가 볼까요 다시? 다시 올라가 보죠. 아까 여기 더 올라가네. 여기 더 올라가야 되네. gone and returned라 그랬죠. having gone and returned의 뜻이라 그랬죠. gone and returned 마찬가지예요. gone and returned예요. gone and returned. 따라서 인접성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I've gone to the mall. I haven't returned. 나 아직 안 들어왔고 아직 거기에 있어. 이걸 쪽지가 있는데 장 보는 중. 장 보러 가 있어요. 이런 거죠. I've been to the는 장은 봤음. 장 갔다 왔음. 네가 또 장 보지 마. 쪽지 딱 냉장고 보지. 장은 봤음. I've been to the mall. 다녀왔어. 그러니까 장은 봤음. 이런 거. 장 보는 중 그런 거죠. So, there you are. 너 왔구나. Where have you been? 갔다 옮겨. 어디 있다 옮겨. 갔다 옮겨. 있다. 우리말로 어디 있다 옮겨. 그렇지만 어디 갔다 옮겨. 그래도 되죠? 갔다 옮겨? 있다 옮겨?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why there you are라 그랬잖아요. 어디 갔다 옮겨? 이것도 인접성이에요. 이것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I'm in the canteen. 매점에 있다 왔어. 갔다 왔어. 있다 왔어. 마찬가지예요. 이런 용법 이해되시나요? 장 보는 중. 장은 봤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계속적 용법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계속적 용법은 안 배웠고요. 나머지 세 가지 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2-1번 문제네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겠죠. 황영구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자기 팀이 어이구 이거 뭔 글씨가 커졌냐. Six wild bears죠. 아이고 이것도 커지네. 러시아의 이것도 크고 근동 지역에서 9월 30일 날 in order to bring them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as endangered. 자 이제 여기 더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표 복수도 있고 어가는 대표 단수도 있고요. 더 대표 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관사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멸종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곰이 멸종 상태죠. 근데 스피시스 근데 이게 종이잖아요. 여러 종이 아니고 딱 한 종이잖아요. 지금 이 러시안 와일드베어가 곰 하나겠죠. 복수형일 리가 없죠. 있어야죠. 아이고 이건 스피시네. 스피시스 쓰고 이스 써야죠. 이게 답이죠. 쓰면 안 되고요. 이것도 쓰면 안 되고요. 스피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S형 단복수 동형이 되는 거야. 아이고 또 따옴표가 빠졌네 여기. 저는 이런 따옴표 하나도 참 이렇게 오타가 되면 짜증이 나는 성격이에요. 나름 좀 꼼꼼한가요? 꼼꼼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종이란 뜻인데 단수형과 복수형이 다 S로 끝나요. 그러니까 곰은 하나의 종이므로 species 다음에 is를 써야 되겠죠. 다만 species 이거는 정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불가산 명사예요. 거의 잘 안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냥 존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스피시뱅크, 정금은행이라는 뜻도 있죠. 이런 S형 단복수동용어로는 시리는 단어가 없어요. 민도 단어가 없어요. 이것도 1년을 그럴 때도 단복수 동용이에요. 둘 다 시리즈예요. 이것도 민즈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대표 단수, 더 대표 단수, 대표 복수 이거는 나중에 명사와 관사 그쪽에 가서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요런 종류로서 한 유형만 알아둔 거예요. 2-1이니까 2-2, 2-3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완료를 배워봤죠. 완료의 세 가지 의미상의 용법이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그래서 의미상의 용법인데 의미상의 용법이라 그랬죠. 그냥 용법이 아니고 의미상의 용법 1이라 그랬어요. 뒤에는 이제 계속조 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기 목적어 과거 시제 이전에 올라가서 여기 목적어와 목적보호 이거 참 어려운 거 좀 했었죠. 타이트 이게 좀 어려운 거 했어요. 이 위에 건 좀 쉬웠는데 메이크는 쉬웠는데 불이 나오는 바람에 연락 어렵게 됐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나름은 설명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떡하겠어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have 플러스 pp 왜 쓰냐? 이런 거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쓰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알아줘야 돼요. 그냥 영어는 다목적인 거여서 이렇게 여기 the station, the library 왜 더 쓰는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관사에 가서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더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요. 제가 그냥 평상시 흔히 다니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기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유튜브로 할 때는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브로그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브로그보다는 유튜브가 플러스 알파가 좀 많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읽은 부분에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파일로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 작업했으니까 그냥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요, 그냥 점이 잘못 찍히고 가로가 안 쳐지고 줄이 길게 가지고요. 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 글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정 조금만 더 보면 이제 다 되고, 그러면, 표지도 그냥 제대로 안 만들 거예요. 대충 만들고, 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표지 못 만들었다고 욕하시면 제가 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공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 있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